울진 소곡리의 고요한 마을 산속. 소나무를 열심히 골라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인다. 매년 이 지역 산속에서는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나무를 솎아베는 감벌 작업이 벌어지는데 동네 주민들이 필요한 나무들을 가져가느라 좋은 나무를 고르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 사나이 힘도 좋은지 양쪽 어깨에 나무를 이고 나르고 열심이다. 굵직한 나무들, 양으로 보아 땔감에 쓰일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어디에 쓰일 나무들을 옮기는 걸까? 매일같이 뜨거운 불 속에서 달구어진 철을 망치로 두들기는 이 사람. 벌써 10년째 한국 전통의 칼을 만들고 있는 38살의 장익현 씨. 칼날 자체에 어떤 그 미적인 요소나 이런 거를 그 장익현만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천년 전 강철검의 비법을 찾아 나선 장익현 씨. 그는 지금 그 형태가 거의 사라져버린 한국 전통 칼을 재현해내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 자신의 땀과 분이 담긴 한국 칼을 만들겠다는 평생의 큰 목표를 가진 젊은 도공 장익현 씨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전 내내 하던 일을 멈춘 익현 씨가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긴다. 동수형! 동수형! 그가 찾은 곳은 바로 가까운 마을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는 고향 선배의 작업실. 두 사람 모두 불과 흙을 다루기에 말이 잘 통한다. 그래서 그런지 선배인 동수 씨는 익현 씨에게 둘도 없는 형이자 친구가 된다. 아니 짧은 것만 우선 그냥 가져가고 나머지는 뭐 다시 홀로 하는 힘든 작업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익현 씨. 이럴 때 한 번씩 선배의 작업실을 들르곤 한다. 근데 나무가 이제는 뭐 없어. 노인네들 그냥 나무 안 펴고 그거 내가지고 수많은 가정이 힘드는 거 이전에 저거 쓰는 거예요, 그래? 오랜만에 찾아온 선배의 작업실에서 익현 씨는 그동안의 작업에 관한 이야기로 하루의 노고를 푼다. 자, 그래도 많이 먹었지. 선배가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차 한 잔을 정성스레 대접하고 저렇게 산다고 하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추운 날씨에 일하느라 얼어붙어 있던 몸과 마음이 금세 녹아드는 익현 씨. 그럼 제철로 만들어야죠. 한 30% 정도 얘기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주는 선배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는 익현 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 동생이다. 이제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 원하는 재질만 나오면은 좋지. 그보다 더 좋은 거지. 거기 채취하러 갔던데 거기도 그 흙이 좀 있더라고요. 같이 가요, 나중에. 갑자기 젖어있는 앞마당의 흙을 퍼서 담기 시작하는 익현 씨. 하고 그냥 물 일단 내보내고 뭐 그러려고. 사실 얼마 전 익현 씨의 부탁으로 선배가 구해놓은 흙이다. 알고 보면 흙은 칼을 만드는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이다. 사실 오늘같이 비가 내려 흙이 젖게 되면 비가 흙 속에 염분을 빠지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작업에 쓰일 흙으로는 더 좋다고 한다. 나무를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익현 씨는 벌써부터 작업에 대한 생각이 많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가깝게 붙어있는 한적한 울진에 홀로 살고 있는 익현 씨. 그런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는 그의 유일한 친구이다. 익현 씨가 선배 집에서 얻어온 흙으로 수비 작업을 시작한다. 흙에 물을 부어 섞어내면 작은 모래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데 작업에 쓰일 고운 흙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익현 씨가 작업에 쓰일 숯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지핀 나무들 위에 왕겨를 고르게 뿌린다. 왕겨더미 속에서 나무가 숯으로 구워지면 익현 씨는 그 냄새로 숯이 잘 구워지는지 알 수가 있다.
이제 울진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연료적인 측면에서도 저한테는 여기가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보통 한 4일에서 한 5일 정도면 이 한 무더기를 꺼내요. 꺼내고 또 이제 바로 연결시켜서 이제 계속 넣어줘야 돼요. 다음날 이른 아침. 벌써부터 부엌에선 익현 씨가 자신의 아침상에 올릴 찌개를 준비하고 있다. 집 떠나 홀로 생활한 지 오래. 이젠 웬만한 가사 일에는 주부 못지않게 베테랑이 되어버린 익현 씨. 혼자서 못하는 게 없다. 오늘 첫 작업은 흙 속에 묻어놓았던 다 구워진 숯을 꺼내는 일. 금방 구워진 숯은 열을 가지고 있어 즉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흙 속에 넣어 그 열기를 식혀야만 한다. 그렇게 식힌 숯덩이에서 타버린 부분을 떼어내고 나면 숯은 오랫동안 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숯도 이제 소나무 숯만 써야 되거든요.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냥 놨을 때는 그냥 불이 좋은데 이 바람이 들어가면 풀물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불이 막 제멋대로 막 튀어요. 근데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불을 공기를 넣으면 넣은 만큼 올라가고 빼면 뺀 만큼 그냥 싹 가라앉아요. 익현 씨가 칼 만드는 데 필요한 집재를 태우고 있다. 이거는 집재인데 이 집재를 묻혀야 그 산소가 달궈져도 쇠가 달궈져도 한꺼번에 팍팍 안 나가거든요. 적당량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막을 형성을 하거든요. 보면 이게 탄소의 어떤 다운되는 어떤 그런 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하기 위한,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드디어 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면 먼저 철 위에 수비 작업을 마친 흙탕물을 끼얹고 그 위에 집재를 바른 뒤 다시 흙탕물을 바른다. 지금 무슨 작업이시죠? 그게? 이렇게 이제 쇠를 달구려면 그냥 달구면은 이게 쇠가 다 타버리거든요. 이제 이 집재하고 흙탕물을 걸면 이게 이제 쇠가 밖에서부터 이렇게 타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끓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옛날에 고구마 구워 먹듯이 이렇게 잘 익게 되는 거죠.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달구게 되면 그 쇠가 그냥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만한 덩어리를 넣어도 조그만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다 타버리고. 불을 지펴 수채에 불이 붙으면 풀물을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손. 익현 씨는 숯이 좋은 불을 만들어내길 기다린다. 철이 뜨겁게 타오르는 숯 속에서 담금질이 시작되면 이내 불꽃은 고도의 열을 내어 강렬한 붉은 빛을 발산한다. 도공의 눈은 불의 색깔로 쇠의 온도를 살피느라 한눈 팔 새가 없다. 귀를 기울여 불의 소리를 듣고 숯을 고르게 하면서 불꽃의 색깔로 불의 온도를 알아낸다. 드디어 불이 쉬쉬 소리를 내며 제온도를 내기 시작하고 (1300도) 이상 되는 불꽃에서 뜨겁게 달구어져 녹아버린 철은 전동망치를 통해 여러 번 두들겨 펴지게 된다. 이때 작은 불꽃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면서 철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된다.
담금질된 철은 다시 물을 묻힌 망치로 내려치는데 이때 수증기가 생기면서 더러운 먼지들을 날려보낸다. 다시 담금질이 시작되고 드디어 이번에는 철을 반으로 잘라 접는 접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철의 갈라진 부분의 끝을 힘차게 두드리면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철이 금방 휘어져 버린다. 접세는 칼 만드는 작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철을 겹쳐 두드리면 필요한 탄소들을 고르게 분산시켜 더 균질하고 단단한 철로 변화한다. 강철로 거듭나기 위해 접혀진 철은 또다시 펴지고 접히고를 반복한다. 이렇게 접세가 된 철은 처음부터 다시 모든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게 된다. 달구고 두드리고 피고 접고 또 두드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수만 번 수차례 반복되어야만 비로소 강철의 칼은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 10년이란 세월에 걸쳐 몸소 터득한 방법들로 칼을 만들기 시작한 이현 씨지만 아직도 작업할 때마다 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가야 할 부분이 많음을 느낀다고. 마음에 드는 칼이 좀 나오셨는지. 아니요, 전혀 아직 안 왔어요. 또 10년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은 수련 기간이고 기술을 또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기간을 또 많이 보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어떤 그런 전반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정도가 아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2, 3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완성된 칼을 만들고 싶은 것이 그의 바람이다. 오랜만에 선배 가족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부부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장난꾸러기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은 이현 씨의 몫이다. 맛있게 식사를 하는 이현 씨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인다. 봐라, 3점 먹는 거라. 한번 봐라, 이거. 이거 이렇게 찍어 먹자. 평소 자신을 생각해주는 선배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그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사실 스승없이 혼자 한다는 게 참, 지금까지 끊어졌던 것을 다시 잇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거를 자기 혼자 간다는 게 어찌 보면 한편을 보면은 참 어렵지만도 한편을 보면 또 참 자기가 길을 잘 선택했다. 자기 길을 선택했는 것 중에서 내가 그게 또 마음에 들어요. 늦은 저녁 조용하게 책과 마주한 이현 씨의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다. 우리나라 전통칼 재현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앞으로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를 거듭해야 하는 이현 씨. 아직도 그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이현 씨가 꼬박 2달이 걸려 만들었다는 장칼을 다듬는다. 사실 좋은 칼을 만들기 전에는 모든 작품이 미완성이라는 이현 씨. 그에게 칼은 그냥 단순한 칼이 아니다. 우리가 이 철기 문화를 일본에게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일본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거의 없어져가는 동안 일본은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고유의 어떤 문화로 지금 완전히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냥 한국의 어떤 개입은 걔네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놔둬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저한테는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이 칼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날이 서 있고 그냥 칼이 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철에 관한 어떤 모든 정보가 이 칼에 다 숨어 있거든요. 칼을 만드는 어떤 그런 제법 중에 어떤 칼의 속성들이 그러니까 강철의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젊은 나이에 우리 칼을 복원하겠다고 뛰어들었던 결코 쉽지 않았던 선택.
한국 전통칼을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자신의 수많은 땀방울과 혼이 담긴 칼을 만들고자 하는 익현 씨. 그는 자신이 이제야 겨우 시작 단계에 서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앞으로 익현 씨가 가야 할 길은 지금보다 더 멀고 힘든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꿈과 목표가 있어 행복한 사람 장익현. 언젠가 그가 멋진 강철검을 자랑스럽게 높이 뽑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